유형별 난이도는 흔히 상에서 최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거 근데 얘들 푸는 방식 조금 잘못됐다 봐요, 개인적으로. 문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다고 봐. 최근에 탑5 오답률 뽑으면 항상 1, 2에는 알맞은 위치 찾기 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런 것 같아.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거의 최상위권, 최고 난도로 들어가고, 하나는 조금 이제 탑10 안에 들어간 정도고, 이제 문제 형태는 다들 알겠지만, 문장 하나 쭉 뗀 다음에 위치 찾는 거라서 아이들은 대체로 보통의 풀이는 아이들은 일단 제시문부터 읽고요. 일단 제시문에서 뭔가를 좀 찾으려고 합니다, 대체로. 그리고 이제 지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넣어봐요. 그러면 이제 적절한 거랑 이제 더 적절한 거 한 두세 개 남으면 거기서 이제 고민합니다. 읽다가 이제 하면 매번 틀리죠. 누구야 계속. 네. 자, 특징 하나 말해주면, 생각보다 알맞은 위치 찾기에 나오는 지문은 해석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이건 진리야. 난해하지 않아요. 순서나 문장 삽입 문제, 지문 해석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최근에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평이합니다. 오히려 주제보다 해석이 더 쉬울 때도 많아. 왜냐하면 애들이 다 읽어야 된다는 걸 전제하니까 생각보다 쉽게 돼요.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래도 뭐 그해 난해하다고 불리는 지문에 비해서는 아니야. 모든 문장 얼추 다 이해 갑니다, 대체로. 오케이. 그리고 이제 조금 트렌드가 변화하는 건 사실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만드는 방식은 하나의 완벽한 지문을 구한 다음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적절한 거랑 더 적절하다는 건 사실 주관적인 영역이라서 사실 그런 건 용납되면 안 돼요. 수능에서 매번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하는데, 사실 적절한 뭐 30% 적절한 거, 50% 적절한 거, 50% 정답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4개는 말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야 이 시험이 정당성이 유지가 돼요. 오케이? 알잖아. 복수 정답 10에 보면 그냥 공동의 정답 가능성 1%라도 있으면 사실 나라가 뒤집어져.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 문제를 만들 때는 가장 온전한 지문 하나에서 한 문장이 빠졌을 때 논리적으로 단절이 일어나야만 이게 사실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거든요. 맞잖아. 그러니까 흔히 상위권들은 문장 삽입 문제 연습할 때 1년 동안 조금 더 어렵게 합니다. 제시문을 잘 안 읽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이명학도 이렇게 푸는 걸로 알아. 사람의 일이라는 게 물론 1년 내내 그 논리적 단절 찾는 걸 좀 연습한다고 해서 사실 실전에서 논리적인 단절 안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물론 플랜 B, 플랜 C로 제시문 읽고 어울리는 대로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태도, 세팅은 지문에서 아직은 이제 수능이 꽤 남았으니까 준비할 때는 지문 자체에 집중하고 논리적인 흐름에 대해서 집중이 좀 더 맞습니다. 저도 문제 풀 때 애지간하면 그렇게 할 거야. 그렇다. 그리고 아무래도 객관적인 시험이다 보니 논리적 단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첫 번째는 순서랑 마찬가지로 지시어, 접속사예요. 아주 명시적인 그냥 근거가 되잖아. 지시어를 어기고 있던가 접속사를 받아주고 있지 않던가 누가 봐도 그냥 명확한 단절이잖아, 그죠? 두 번째, 고난도로 올라가면 지시어 접속사랑 상관없이 내용적인 단절이 있습니다. 이럴 때 최고난도 문제가 돼요. 내용적 단절은 사실 인간적으로 느끼기 어려워.
조금 감이 좋으면, 독해력이 좋으면 조금 깨름칙하다 이 정도지, 사실 명확하게 여기서 단절이 일어났다고 그 손가락 걸고 말을 할 게 어려워. 맞죠? 시험장엔 더더욱 그러겠죠. 해석의 여지가 넓어지니까 그때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단서고요. 문제풀이 방법. 그리고 하나 더. 최근에 트렌드인데, 나 진짜 최근에 조금 가끔 느끼는데, 진짜로 내가 보기에도 논리적 단절 없을 때 있어요. 가끔 읽다 보면. 그럴 때는 재심은 읽고 풉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해요. 결국. 그때 보면 제시문 안에 누가 봐도 명확한 시그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문장 안에 있는 어떤 뭐 지시어 대명사가 있어. 근데 저걸 받아줄 수 있는 게 문장에 지문에 뭐 한 군데밖에 없어. 그럴 때는 뭐 어떤 뭐 대상이 나왔다. 여기에 뭔가 지시어가 있는데 받아주는 대상이 여기밖에 없다. 그럼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새는 살짝 조금 넓게 봐야 될 것 같아. 지문에 논리적 단절이 있는가, 빠져서 말이 안 되는가, 혹은 제시문에 제시된 문장에 누가 봐도 딱 명확한 이제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구간이 지문 안에 한 군데밖에 없다. 두 가지 정도 조금 넓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두 개 다 고려하면서 문제 풀기 어려워요.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지문에서 논리적 단절을 따지는 게 조금 더 우선이라 봐. 그리고 논리적 단절이 일어난다. 혹은 내용의 흐름이 살짝 어색하다. 누가 봐도 그렇다 하면 그때 제시문 확인하고 삽입 후에 확인한다.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아. 이제 유형별 태도나 행동 강령 스킬을 더 많이 늘리는 건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적용하기가 어려워. 단순하게 지문을 쭉 잘 읽다가 논리적 단절이 명확하다 하면 답 적으면 되죠. 오케이. 혹은 논리적 단절이 없다. 그러면 제시문 읽고 너 보고 확인한다.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동시에 뭔가 하기 어려워. 문제 풀 때. 맞죠? 오케이.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할 건데 5번부터 봅시다. 네, 가장 쉬운 문제야. 정답률이 아주 높아. 좀 유형에 대한 적응도 필요하니까 2분 드릴게요. 심은 천천히 읽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읽으면서 단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 상위권들 문제 풀 때 논리적 단절 느낀다고 한 애들도 사실 실전적으로 문제 풀이 할 때 제시문에 역접이랑 접속사 있으면 먼저 읽어보는 게 좀 더 낫다고 주장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 일단 지문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네, 시작. 그거 아니에요. 안 맞거든요?
5번이다. 네, 몇 번이야 김영주? 4번. 예? 잘 생각해봐. 몇 번이야? 4번이야? 이죠. 문제 쉬워. 86%예요. 정답률이. 최근에 나오기 어려운 점수야. 왜냐면 요지도 이만큼 안 나와. 읽어보면 알겠지만 진짜 고1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마저도 맞출 때 애들은 제시문 먼저 잘 읽어보고 그나마 들어갈 때 찾아볼 텐데 1, 2, 3번, 5번이 말이 안 돼요. 1, 2, 3번 문장 너무 연결이 강하고 4번, 5번 연결이 너무 강해. 예, 처음부터 읽읍시다. 연구자들은 finds that 찾았다. 뭐를? People show a strong visceral interest in and desire to approach and want cute looking and beautiful designs. 문장이 쉽죠? 뭘 발견했냐? 사람들이 뭐 강한 뭐 본능적인 흥미랑 뭐 욕구, 욕망 가진다는 거. 접근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뭐 귀엽게 생기고 아름다운 디자인에 평이하죠. 오케이. 하지만 지시어 접속사는 문제 풀 때 이제 기계적으로 아마 반사적으로 나오게 될 거야. 유의를 해야 돼. 맞잖아. 하지만 cute and beautiful designs are linked to very different motivation. 하지만 그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은 끌어당겨 두 가지 다른 동기를. 맞죠? 오케이. 흐름의 단절이 있죠. however 받아주고 있다고 봐도 돼. A cute product or package designs 나오면 순간적으로 독해를 잘하면 압니다. 이거 뭐야? 예시입니다. 이 지문 자체에서 예시야. 맞죠? 오케이. 예를 들어 귀여운 제품이나 패키지 뭐 그런 디자인은 이끌어내 뭐를 뭐 뉴처링 뭐 보살피는 동기 뭐 모성애 뭐 이런 거 좀 되겠죠. 오케이. 이런 거를 끌어낸다. 하이픈 같은 거 사실 의미는 똑같아 가지고 안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거든요. 오케이. 하이픈에 쓰인 문장을 가지고 다음 문장이 막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아. 왜냐하면 하이픈 콜론, 세미콜론 이하에 적혀있는 문장들 사실 주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 없어도 괜찮다는 논리적인 함의가 있어. 맞죠? 넘어갑시다. The beautiful product or package design. 그 아름다운 제품, 그 디자인은 이끌어내 self-expressive. 자기 자신감을, 스스로의 자신감을 뭐 이끌어내. 뭐 또는 뭐 signaling 같은 뜻이겠죠. 오케이? motivation 어쨌든. 자신감 뭐 이런 동기를 끌어내. desire to express 같은 말이겠지. 읽어보세요. 궁금함. 맞잖아. 뭐 소유 의식 뭐 이런 거 보여준다잖아. 다음 문장 갑시다. Certain types of cute products. 귀여운 제품의 특정 유형들은 can be associated with. 연결돼 있어. 뭐랑? 정교함과 진지함의 부족과 연결돼 있어. 청신병이 말도 안 돼. 안 돼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 쓸 수도 있지라고 봐준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 정도면 단절은 맞고 그때 애매하면 바로 제시문 보면 돼. 제시문 봐봅시다. But cute and beautiful designs also have downside. 하지만 귀엽고 아름다운 제품들은 또한 단점도 가져. 맞잖아. 맞죠? 오케이. 4번에 넣으면 정확히 연결되죠. 이거 제품 설명하다가 야 이런 거 되게 어떤 막 동기들 막 그런 거 막 이끌어내 갑자기 단점 있다잖아. 안 돼요. 오케이. 4번입니다. 1번 갑시다. 음. 1번 올해 작년 수능이죠. 이 지문도 특별히 제시문 읽지 마시고 지문 읽어보세요. 논리적인 단절 한번 느껴봐. 시간 충분히 드릴게.
사실 이런 건 사실 뭐 주제 제목 이런 건 쉽긴 쉬워도 오래 걸릴 때가 많아요. 왜냐면 선지서 또 판단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각 문장마다. 이런 건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거든요. 2분 30초. 시작. 네, 봐봅시다. 한 몇 번이? 에? 몇 번이? 5번이잖아. 제시문 여기서 제시문 먼저 읽은 얘들은 아무런 이점이 없어. 오케이, 봐봅시다. While stories clearly dominate statistics from both 블라블라 있죠. 사실 또 글을 빨리 읽으려면 양보 부사들은 제껴도 괜찮습니다. 스토리가 뭐 우세, 뭐 통계 이런 것들보다 뭐 기억력이랑 뭐 설득력 측면에서 뭐 이런 거 사실 의미가 없어. 왜? 양보 부사절이야. 뭐뭐일지라도 뭐뭐이지만 주절이 어차피 핵심이라 주절만 읽어도 괜찮아. 실제로 잘 안 읽어 나도. It's rarely a battle between facts and anecdotes. 이야기는 사실 배틀인 경우 배틀은 잘 아니야. 사실과 이야기 사이에 배틀은 아니야. 맞죠? 사실이랑 팩트랑 우화, 일화 이런 거는 사실 뭐 크게 뭐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맞죠? 추상적으로 느낄 수도 있잖아. 이해가 되면 넘어가셔도 괜찮아. 이해가 안 되면 있고 조금 뭐 부연 설명하면 또는 심지어 사실들은 다른 사실들과도 그러지는 않아. 사실에 대한 이야기 아니죠. 이거는. 오케이, 넘어갑시다. The real crush. 진짜 충돌은 뭐냐? It's actually between stories. 끝났지? 오케이. 치면 다. 핵심 뭐야? 충돌, 스토리랑 스토리 간에 충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게 끝이잖아. 오케이.
고딕체를 써줬죠.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죠, 애초에. 조금 부연 설명을 더 하면 넘어가도 괜찮아. The predominant incumbent 뭐야? 김영준 나와 있죠. 오케이. 몰랐어도 상관이 없다. predominant 뭐야? 지배적. 예, 프리는 도미넌트가 애초에 지배적이니까 프리가 먼저 있으니까 먼저 지배하고 있는 어차피 의미는 똑같아요. 오케이. 근데 지배적인 점유자 그리고 새로운 도전자 같은 말이잖아. 맞죠? 먼저 했던 이야기랑 거기에 도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이 얘기잖아. 여기에 갈등이 있다. 오케이. As storytelling creatures 이야기를 하는 뭐 존재로서 we routinely form narratives to help us understand the world around us. 우리는 막 루틴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값도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맞죠? 오케이. When you experience different events or encounter various paths. 우리가 마주칠 때 다른 사건들을 뭐 다양한 혹은 뭐 다양한 사실들 그럴 때 our minds seek to make sense. 당연히 뭔 얘기 나오겠어? 앞문장을 이어받으려면 이야기 만든다겠죠. 오케이. 우리들의 마인드는 막 make sense 뭐 이해하려고 해. 뭐를 그것들을 뭐함으로써 스토리 그것들을 둘러싼 이야기를 만듦으로써 자연스럽죠. 오케이. 다음 문장 3번 for example. 아주 중요하죠. 오, 깜짝아. 이 예시가 앞에 나온 얘기랑 잘 호응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죠. 잘 따져보면 되겠지. If you have had some bad experiences with graduates from a particular university. 만약 너가 나쁜 경험 있어. 대학교 졸업할 때. 맞죠? 그러면 you may create a negative narrative in your mind about people who went to that school. 이 문장을 읽을 때 기계적으로 잘 번역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핵심은 뭐야? 여기서 이 지금 들고 있는 예시가 앞에 나왔던 우리가 뭔가를 마주칠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에 대한 예시이냐 아니냐만 중요해. 맞죠? 오케이. 학교 나쁜 기억 있어. 그러면은 나는 you may create. 너는 나쁜 기억을 만들어. in your mind. 네 마음속에다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학교 갈 때 나빴던 맞죠? 예시 맞아 아니야? 맞죠? 오케이. Suddenly 갑자기 you judge everyone from the university. 갑자기 너는 모두를 판단해. 대학에 있던 모두를 판단해. 뭐에 의해서? What you've experienced. 네가 경험했던 단지 a few unfortunate occasion. 나빴던 경험에 의해서. 정확히 계속 잘 이어져요. 오케이. 마지막 문장 봅시다. For example. 이게 당연히 독해를 잘하는 아이들은 1등급들은 여기 내용을 읽고 여기랑 연결이 안 된다는 걸 판단하겠지만 사실 이것도 정답의 근거가 되진 않겠지만 이상해. 왜냐면 예시 들고 있는데 예시를 또 들어. 예시에 예시가 이상하잖아. 그렇지 않아? 학교 갈 때 뭔가 경험이 안 좋아. 그럼 학교에 있었던 애들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으로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는 게 일반 진술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또 예시를 들기가 어려워요. 오케이. 네,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 the narratives you have formed. 너가 만들어내는 뭐에 대해서 총기 규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네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들 읽자마자 정신병 말도 안 돼. 오케이. 1 당연히 5번이죠. 제시문 한번 읽어봅시다. 때때로 these internal narratives 이러한 내적인 이야기들 we form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만들어낼 뿐만 아니야. 만들어내 뭐를 우리의 믿음과 의견을 또한 뭐야? 깊게 우리 정체성의 자리도 잡아. 사실 곧 올소 이하만 핵심이라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건데 우리의 정체성에도 깊게 자리 잡아. 우리의 그 이야기들, 우리가 만든 이야기들은 맞죠? 우리가 뭘 겪어 이야기를 만들어내. 결과로서 나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의 정체성에 깊게 자리 잡기도 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마지막 문장. 총기 규제, 기후 변화에 대한 정확히 맞잖아. 우리 신념 만들어내잖아. 우리 깊이 자리 잡잖아. 맞죠? 왜 이거 52%야? 말도 해석 이슈야. 말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 접근법이 1년 내내 틀렸던 거야. 안 돼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3번 갑시다. 아니 나무에 넣었어. 5월 몇 점 나왔어? 70. 네? 76이. 왜? 왜? 그렇게 하거든. 3월보다 훨씬 쉬웠는데. 봐봅시다. 여기도 그냥 지문, 딱 제 지문 눈에 보이겠죠? 보지 말라고 해도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보이면 읽으려 해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별 내용이 없어. 찾아낼 근거 같은 거 없어요. 선생님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도 제시문 먼저 읽으신 분들도 있어. 제시문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는 단서를 막 찾아내고 이제 찾으러 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되게 사후적이야. 제시문에 뭐 디퍼런스가 나오면 앞에는 뭐 공통점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사후적인 판단이거든. 안 돼요. 말도 안 돼. 오케이. 지문 읽는 게 조금 더 단순합니다. 오케이. 2분 드릴 테니까 잘 쭉 따라서 읽으면서 논리적인 단절 찾아봐. 네, 시작. 네, 끝났습니다. 김영주 몇 점? 네. 몇 번이요? 몇 번? 1000번? 오케이. 구몬 하나만 적지 마시고 이런 걸 많이 외웁니다. 저런 거 많이 외워. 천일문 기본에 맨날 나와. 그 중학생들은 수업을 해도 집중력이 안 좋으니까 저도 외우기 시켜요. 외우라고. 말 많이 하기 싫어가지고. 뭐뭐 하는 것은 가치 있다 이렇게 많이 외우는데
저것도 사실 문법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저런 거 만나면 할 얘기 되게 많아. 진주어야 ing 쓸 수 있나? 쓸 수 없어요? 예? 이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야. 성문 영어에 안 된다가 나와 있어. 80년대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부를 되게 잘하는 상위권이나 대학 가서 배우신 분들은 안 된다고 배웁니다. 그때 배운 책들이 이만한 되게 사전식의 일본식 일제식 영문법이 많아. 잘 생각해보면 언어라는 게 굳이 뭐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냥 어느 순간 쓰기도 하고 여러 명 쓰면 법치가 돼요. 그렇잖아. 일제식 영문법이 되게 수리적으로 접근하잖아, 언어를. 그니까 이런 걸 그것은 가치 있다 하면 문장이 사실 끝나는데 ing를 처리하기가 어려워, 구문적으로. 진주 안 된다며. 근데 요새 현대식 영문법 책 보면, 영미권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냥. 그리고 그렇게 많이 써왔어요, 또. 그니까 진주어 가주어라고 설명을 하기 귀찮으니까 하면 또 왜 진주 안 된다는 것도 그러냐 이러니까 그냥 선생님들 외우라 하는데 올 수 있어요, 맥락에 따라서. 근데 몇 개 안 돼. ing가 진주어로 많이 쓰였으면 일제식 영문법에도 ing가 된다고 써놨겠죠. 경우에 따라서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 고3한테. 뭐야, 이거 애들 외울 때 이거 하는 것은 가치 있다 이렇게 외우는데 뭐 유용하다, 가치 있다 달달달 외워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장에 들어가면 그 폭이 되게 넓어져. 안 보여요. 아이들은 딱 좁게 있는 한 4단어 붙어있을 때만 외우는데 문장 속에 들어가면 간격이 길어가지고 안 보여. 잘 읽어봐. It is worth pointing out that. that 이야 가르치는 거 가치 있다 이거 맞잖아. 당연한 거야. 구문 단순한 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잘 모르면 잘 이해할 텐데 첫 문장이잖아. It is worth ing 어디서 본 거 같다고 기억해내고 있으면 좋대. 맞잖아. 오케이. 이런 거.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맨날 외우잖아. 아니 씨, 야 사용할 데가 없어. 이거 하는 거 맞잖아. 오케이. 이거 봅시다. It is that 이하를 가리키는 건 가치 있어. 맞죠? 사실 그 독해할 때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 중에 제가 1년 내내 설명하는 해석 기법이라고 하는 거 다 세보면 6, 7가지가 안 돼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쭉 가다가 대안 나오면 사실 여기 있는 건 흔히 문장 해석할 때 조동사 같은 거 있잖아. 사실 조동사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본동사만 따지면 돼, 의미는. 맞아 아니야? 맞죠? 뭐뭐일 것이다, 뭐뭐 인자, 뭐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 사실 본동사에만 의미가 있고, 사실 독해할 때는 문법적인 개념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필자 하고 싶어하는 말의 핵심만 잘 파악하면 돼. 말의 내용은 어차피 that 이하밖에 없어요. that 이하만 해석이 되면 뭐뭐 이다 아니다만 판단하면 돼. 여기에 별다른 내용을 넣지 않아요. 오케이. 그지? that 이하만 잘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많이 길어질까봐 하는 얘기야. 짧으면 하면 되죠. 몇 초 소비해서. 뒤지게 길어, 많은 경우에. 읽어봅시다. Leaves don't drop to the ground. 야, 잎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뭐 때문에? 그들이 죽기 때문에. 그들이 죽기 때문에 잎들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중요하다. 맞죠? 그게 아니라 뭐야? 부연 설명하면 그게 아니라 rather 오히려 the trees initiate an active process of clever recycling called synosyn. 뭐야? 이게 죽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나무가 시작하는 거다. 그 액티브한 과정을 그 리사이클링 순환이잖아요. 맞죠? 죽기 때문이 아니란 거지, 핵심은. 오케이. 잎들이 바닥에 떨어져. 죽기 때문이 아니라 순환이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폴 이그젠플 나왔지만 당연히 뭐야? 어트리, 라이거 노크. 뭐야? 예시예요. 폴 이그젠플 쓸건 안 쓰건. 예를 들어 한 나무는 would struggle to survive. 살아남으려고 노력해. through a harsh winter. 그 엄청 가혹한 겨울에. If it retained its canopy of leaves. canopy 뭐야? 김영주. 응? 그럴 수 있죠. 네.
당연히 잎들의 캐노피를 했으니까 뭐 나무에 뭔가 하겠죠. 오케이. 만약 그것이 잎들의 캐노피를 막 유지하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막 힘든 겨울을 보내게 될 거야. 그럼 리테인은 당연히 뭐겠어? 리테인은 알아야 될 단어긴 한데 논리적으로 뭐겠어요? 의미상 뭐겠어? 잠시만요. 여보세요. 뭐뭐 한다면이니까 그 앞에서 이미 밝혔죠. 나무는 잎을 버린다잖아. 리사이클을 위해서. 이 문제 풀 때 중요한 지점은 아니야. 지금 말하는 게. 근데 나무가 엄청 살아남으려고 막 스트럭을 할 거다. if 이하가 해석이 안 된다면 if 사실 조건이거든요. 리테인이 무슨 의미하면 될까? 당연히 잎들을 뭐 하고 있을 때 힘든 겨울을 보내게 될까? 뭘까? 가지고 있을 때. 맞죠? 리테인은 유지하다잖아. 원래 쉬운 단어야. 보유하다. 기초적인 모르는 단어에 대한 대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장까지 논리 따져가지고. 오케이, 넘어갑시다. It would risk damage. 야, 그건 나무겠죠? 야, risk damage. 손실 감수할 거다. From strong winter. Why? 야, 그 강한 바람으로부터 손실 감당할 거야. 오케이. And would lose more water. 그리고 더 많은 물. 그 잃어버리는 거. 오케이. Its leaves. 그것의 잎들로부터. 그렇죠. Then 뭐 하는 것보다 it could draw from the frozen ground. 얼어붙은 바닥에서 그 물을 끌어올리는 거. 그렇죠. 이해가나? 넘어갑시다. If it didn't blow over. blow over는 원래 알려줄만 한 단어인데 안 알려줘. 여기 뭐 단어장에는 조금 과격하게 많이 돼 있는데 블로우는 그냥 날아가는 거고요. 오버는 저 멀리야. 파괴되다 이 정도야. 뉘앙스가 그래요. 여기서 나무 뭐 쓰러지다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 만약 그것이 blow over 하지 않는다면 it wouldn't die, it would die of thirst. 갈증으로 죽을 것이다. 맞죠? 나무 잎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정도가 맞겠지. 오케이. It signals. 그것은 신호를 줘. to them. 그들에게. 여기가 뭐 앞에서도 물론 그랬겠지만 it을 잘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뭐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도 it이랑 them을 확인을 좀 해야 되죠. 앞에서 it이라면 나무입니다. 나무는 신호를 줘. 그들에게 말이 안 돼. 일단 첫 번째 말이 안 돼요. 오케이. 그 내용상 한번 봐봅시다.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 It is time to lose their leaves. 야 이제 나뭇잎들을 버려야 할 시간이라고 메시지를 줘. 누가? 나무가 나무들한테 하는 거야? 안 돼요. 안 돼. 해석이 어려워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 맞잖아. 그냥 막 기계적으로 막 읽고 있는 거야. 그냥 막 무지성. 그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살짝 3초 이상만 고민해봤으면 돼. 쫓기듯이 해석하지 않고. 말도 안 돼. 오케이. 당연히 한번 제시문 넣어서 읽어봅시다. As winter approaches, 겨울이 다가올 때, the length of the day shorten. 뭐 날도 짧아져. 겨울이잖아. 오케이. The temperature drop. 기온도 떨어져. 겨울이잖아. 맞죠?
그러면 플랜트 식물들은 나무를 포함해서 그것들은 그들의 감지한다 이러한 변화를. 날씨가 변해 뭔가 힘들어져 가혹해져 그럼 이러한 변화를 캐치한다 맞지? 그럼 여기서 3번에서 이시 뭘까? 받아주는 거 this change겠죠. 그렇죠. 이러한 변화가 알려줘 신호를 줘 나무들에게가 맞겠지. 뭘 알려줘? 야 이제 이 버려야 돼 이 얘기야 정확해. 이 정도 난이도면 난 다 맞춰진다 봐요 개인적으로. 한 어려운 삽입도 많아. 옛날엔 상상 못했던 수준의 그런 것도 많아. 변별력을 유지하려고 내는 거 이런 거 틀렸어도 괜찮아. 한번 시도를 해보고 반반 싸움을 해서 두 개 정도가 애매하면 틀려도 괜찮아. 그래도 1등급에 아무 지장 없어. 고정 1등급 때도 요새는 그 정도였다. 최고 난이도까지 100% 맞기 어렵잖아. 영어만 하나? 아니잖아요. 오케이. 쭉쭉 읽어봅시다. However, 하지만 우선 나무들은 케어풀이 써. 막 당겨. 뭐를? all of the useful nutrition. 잎들로부터 그 유용한 그 영양분을 뭐 끌어들여. 그렇죠. 버리기 전에 일단 이렇게 한다는 거지. 막 버리는 게 아니라. 오케이. With the surgical precision 엄청나게 뭐 정밀함으로 그리고 블락업 막아버려. That pathway into the leaves 잎으로 가는 그 통로를 다 막아버려. 사전 준비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다음 문장. That block the pathway 그것은 막아버려 pathway 그것이 뭐겠어 당연히 나무입니다. 맞죠? 유념해서 읽으면 되잖아. 통로 막아버려 at the base of the leaf stem 아니지 블락 TP죠. 그 스톰 줄기 잎 줄기에서 그 베이스에서 그 딱 막혀진 그 패스웨이 그것들은 만든다 결정 그 약점을 만든다. 그러고 나고 in the wind 바람이 불면 잎은 snap 스냅업 뭐야 뜻 뭐야 스냅업 뜻 뭐야 김영준. 두 가지가 있죠. 포일도 할 줄 알죠. 일단 항상 A and B는 문맥상 같은 의미죠. 폴이랑 똑같고요. 폴 없었어도 결말이 뭐야? 잎이 떨어진다잖아. 스냅업 떨어지다겠지. 스냅업을 단어장에서 봐야 돼? 안 되죠. 넘어갑시다. 이제 어려운 거 두 문제 남았어. 4번 합시다. 2번이 조금 내 기준에 좀 나네 개인적으로. 네, 4번 할 건데 정답률이 매우 낮아요. 근데 지문 난이도가 어렵진 않고 아까 말했다시피 지문에 단절이 있을지라도 본인이 못 느끼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때는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쭉 읽은 다음에 지문 읽고 넣으면 돼요. 넣으면 돼. 그러면 확률은 50% 이상이잖아. 그럼 엣지까지 읽을 줄 알면 이 지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 한번 해봅시다. 지문이 어렵진 않아. 2분 30초 시작.
네, 끝났습니다. 몇 번이야? 왜요? 뒤에는 약간 마이너스 나오니까. 아, 그놈 마이너스 그거. 이 마이너스 이거 사실 한 2, 3주 전에 찍기 특강 할 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해석이 안 되면 이제 단어 보고 그냥 하라고. 예. 뭔 말인지 알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지문이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렇다. 정신병 있는 사람 만나면 안 돼. 이게 판단이 되게 어려워. 근데 이건 10년을 친구로 지내도 몰라요. 그런 거야. 이게 그런 말 많이 하죠. 친구를 10년 해봐도 연애 3일 한 거보다 모르고 연애 100년 해봤자 결혼 3일 한 거보다 모른다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할 거면 빨리 그냥 연애하고 빨리 그냥 느낌 안 좋으면 헤어진 게 나아. 경험상. 본인이 무언가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 사람들. 오케이, 해봅시다. 지문은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히스토리안, 역사가들은 use evidence, 증거를 사용한다. in order to,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What happened and why it happened. 뭐가 일어난지, 왜 그게 일어난지. 이거를 이해하려고 증거를 사용한다. 아래 쭉 보면 알겠지만 증거에 대한 얘기야. 역사와 증거에 대한 얘기야. in architectural history. 건축학적인 역사에서 일종의 예시라 봐도 되죠. 오케이. This evidence, 이러한 증거는 may take the form of the buildings themselves. 이러한 증거들은 여기 may take the form, 이런 거 당연히 뭐겠어. 맥락상 빌딩의 형태를 띠고 있어. 이런 거잖아. 건축의 역사에서는 실제 건축물이 증거잖아. 맞죠? 당연한 얘기야. 그 자체로서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어. 또는 그것들의 remains. remain 뜻 뭐야? 김영준. 동사가 있고 명사도 있고. 동사는 뭐야? remain 뭐야? 뭐뭐 인체로 있다 이거잖아. 비동사랑 똑같아요, 사실상. 명사가 문제인데 remain은 원뜻이 뭐뭐 남아있다 이 뜻이야. 남아있는 거. 뭐야? 그러니까 별의별 단어장의 뜻이 많은데 잔존물 막 이러는데 그냥 남아있는 것들 이렇게 하면 돼요. 있는 것들 이 정도? 이 정도가 딱 괜찮아 내가 보기엔. 구체적인 단어를 갖다 붙일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오케이. 뭐 그들의 뭐 남아있는 것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여기선 증거겠죠. 오케이. 그리고 뭐 document 서류들 searches 블라블라 여러 개 있잖아. 이런 것들이 증거야. 맞죠? Our picture of any period of history. 어떤 기간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picture. picture 뜻 뭐야? 이 단어장에서 알아야 될 뜻은 아니야. 그림 이름 이상해. 우리의 그림 이름 이상해. 뭐야? 당연히 맥락상. 우리의 뭐 생각, 우리의 상상 다 괜찮아요. 원래 그 뜻 있어. picture 동사로 쓰이면 상상하다는 뜻 있잖아. 맞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picture는 뭐냐? It's derived from 어디에서 나오냐? Multitude of sources. 여러 개의 증거들, source 거기서 나와. 예를 들어 multitude of source가 뭔지 모르겠다. 뒤에 나와요. search해서 읽으면 되잖아. painting, literal, deeds, building.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 현재 살아남은 that have survived.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나와. 글이 쉬워.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 상상, 당연히 어디서 오겠어? 증거에서 오겠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맞잖아. 2번, The Egyptian pyramids. 나오는 순간 판단해야 돼. 뭐야? 예시예요. 이 문장을. 예시라면 당연히 앞에 문장이랑 내용적으로 일치하는지만 따지면 돼. 앞에 문장 뭐야? 우리 그냥 해석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얘들 의미 파악을 못해. 우리의 인식, 역사에 대한 인식, 많은 종류의 증거들로부터 온다. 맞죠? 이집시안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have survived thousands of years. 몇천 년 동안 살아남았어. 하지만 역사적인 중요성은 뭐 it's not just a question of durability.
durability 뜻 뭐야? duration 알잖아. duration 건전지 뭐야?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야 지속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야. 한 번 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몇천 년 동안 살아남았어. 하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 그냥 지속성의 문제는 아니야. 안 이상해? 안 이상해? 연결이 자연스러워? 이게 예시야? 김지호 안 이상해? 연결이 되나? 해석은 얼추 되는데 압력에 대한 예시라 보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까지 바라지 않아 시험장에서. 이건 분명한 논리적 단절인데 이렇게까지 다 바라지도 않아. 이집션 피라미드가 나왔으면 우리가 이집트 피라미드로부터 어떤 한 시기에 대한 뭐 역사적인 어떤 상상을 갖는다 이 얘기가 와야 돼 라고 흔히 지금 공부할 땐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내용이 거기에 걸맞지 않아. 다른 문제제기라고 했어. 근데 사실 뭐 여기서 보면 역사적인 중요성은 그게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거 있다는 건 아니야 이 얘기라고 했잖아.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시험장에서. 하지만 이상하다는 거는 알아야 돼.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면은 해석 여지를 계속 열어주면서 여러 번 해석할 필요가 아니라 해석할 게 아니라 그냥 제시문 넣고 읽으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못했다 그러면 3번, 4번, 5번 다 읽어봐. 3번, 4번, 4번, 5번 쭉 읽어봐. 그러면 느끼겠지 그때는. 뭐야 뭔가 단절이 없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그냥 제시문 읽고 내용은 지문 잘 읽었으니까 들어갈 때 찾으면 돼요. 그냥 가장 가까운 대로. 다 못했다 생각하고 3, 4, 5 마저 읽어볼게요. These buildings. 야 이러한 빌딩들 뭐겠어? 앞에서 이 these buildings 3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이거는 아마 피라미드들이겠죠. 오케이. 이것들은 were part of rich and diverse culture. 그 풍부했던 그 다양했던 문화의 일부야. 증거라. 증거다 얘기잖아. 증거다. Much of which has been lost. 지금은 다 소실된. 맞죠? 넘어갑시다. They are historical facts. 그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게 문장 삽입에 아이들이 그 학습된 그 바이어스가 있거든요. 일단 1, 2, 3번은 그냥 뭔가 말이 안 돼도 넘어가지고 4번, 5번부터 갑자기 막 긴장해. 긴장해 그때부터. 그때부터 엄청나게 엄정해져. 그것들 피라미드들이라고 봐야겠죠. 4번이 문제가 없다면 그것들은 역사적 사실들이야. 뭔가 이상하다. 갑자기 이제 좀 진지해지. 이상하지 않아. 역사적 사실들 맞잖아. 오케이. 하지만 그것들 자체로서의 그 사실들은 이분은 묶어주고 그것들은 are just one first stage in any historical study. 역사적인 연구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야. 그 사실이란 것은 피라미드라는 거, 그 사실 자체는 맞잖아. 그리고 until they have been evaluated. 그것이 그 평가될 때까지는 플레이스도 묶어줍시다. 필요 없으니까. 그것들은 tell us a little. 그것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막 많이 말해주진 않아. 맞잖아. 피라미드가 있어. 근데 그것 자체로는 그건 팩트고 우리한테 뭔가를 많이 말해주지 않죠. 역사적인 연구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긴장 많이 한다는 거지. 이게 뭔가 다 이상해 보이는 거야. 하나씩 다. 그럴 이유는 없어. Different historians. 다른 역사학자들. 여긴 특별한 지시어가 없죠. 내용으로만 그냥 연결된지 보면 돼. 다른 역사학자들 may place different value. 다른 가치들을 놔. On the same path. 같은 사실에. 피라미드로 예시를 들었었잖아. 피라미드 자체에 다른 가치들을 막 놓는 거야. 맞죠? 그럴 수 있죠. 오케이. 팩트, 하나의 팩트에 대해서. And the discovery of new evidence. 그리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은 modify, 수정할 수도 있고 change, 바꿀 수도 있고 존재하는 이론과 해석을. 맞죠? 어떤 건축물 하나, 팩트, 하나의 팩트,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정보를 거의 주지 않는다. 해석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여기에다가 다른 가치를 두고 뭔가가 발견되면, 새로운 발견이 생기면 여기에 원래 있던 기존의 이론들, 해석들 수정하기도 한다, 바뀌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은 시간 좀 여기까지 읽는 건 오래 안 걸려요. 여기부터 한 번 더 답이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래도 괜찮아. 시험 하나에 뭐 한두 개 괜찮죠. 뭐. 그러면 제시문 읽읍시다. 오케이. The problem of survival lies.
서바이벌 그 생존 뭐 지속된 거 생존의 문제는 rise at the root of many of historians problems. 역사가들의 문제 그 많은 그 뿌리에 있다. 여기 문장이 좀 추상적이야. 뭐야? 생존의 문제, 증거의 생존 문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문제는 그냥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그 뿌리에 놓여 있다. 뭐야? 중요하다 이 얘기야. 중요하다 이거지. 폴 뒤에가 문제인데 폴이 문장을 받아주고 있으면은 비코즈입니다. 설령 주절 이해가 안 갔다. 너무 추상적이다. 뒤에 거 읽어봐도 괜찮죠? 이유잖아. 원인과 이유잖아. 이유를 읽으면 다 이해되면 결론도 알겠죠. 주절을. 오케이. What has survived? 살아남은 거. 지금 살아남은 거. 이것은 may not necessarily be more significant. 반드시 더 중요하진 않아. 뭐보다? What has not survived? 살아남지 못한 것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상징하는 거야. 지금껏 유물이 지금까지 남아졌어. 살아남았어. 이게 살아남지 못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야. 이 말이 상징하는 게 뭐야? 그냥 지금 있다는 것 자체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얘기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찾아가야 될 텐데 1, 2, 3, 4, 5 중에 찾아가야 될 텐데 3, 4, 5는 연결이 비교적 괜찮아요. 그거 들어갈 내용도 없어. 생존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뭐야? 비슷한 얘기 나온 거 어디야? 여기죠? 역사적인 중요성은 질문에 있는 거 아니다. 지속성. 생존의 문제. 맞죠? 그럼 몇 번이야? 2번이죠. 오케이. 이해 가시나? 왜 42분이네. 한 문제 더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다 생각하는 거 하나만 할게. 2번 갑시다. 2분 드릴게요. 3. 이 문제도 나 개인적으로 단절을 잘 못 느끼겠어. 쭉 따라가고 내용 잘 파악되면 제시문 읽고 그냥 찾으세요.
끝났습니다. 끝났어. 정답률 35%. 아깝게 더 낮습니다. 20 몇 프로였어. 왜 이래 이거? 김영준 몇 번이야? 5번. 나가. 예. 내 결론은 단절이 잘 안 느껴진다. 나한테도. 1단계는 실패야. 그러면 제시문 읽고 찾으면 되는데 적절한 거 봐봅시다. 처음부터 읽을게요. 현실적으로 A video game has its own model of reality. 비디오 게임은 자신만의 실제를 가져. 맞죠? 오케이. 인터널 뭐겠어 당연히. 동격동 되겠지. 다시 말하면 그 자기 스스로 내부에 실제 세계 가지고 있어. And 그리고 separate from 이것들과 구분돼 뭐랑 플레이어의 외부적인 실제 세계겠죠. 오케이. 그리고 the player's bodily space 그리고 플레이어의 bodily 공간 신체적인 공간 그리고 아바타의 게임 속이겠죠. 걔네들의 신체적 공간 이것들 다 구분돼. 맞죠? 주제가 생소해. 소재가 생소해서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구분하라고 시키지 않잖아. 논리적인 단절만 찾으면 돼. 지문을 이해할 수 없어요. 넘어갑시다. The avatar's bodily space. 그 아바타의 그 bodily space 게임 속에 있는 세계잖아. 게임 속에 있는 그 캐릭터. 이런 걸 해석하려고 하면은 인상 망가져. 삽입은 묶어요. 이거는 is the only way. 유일한 통로야. 유일한 방식이야. 뭐 어떤 방식? in which 그 방식에서 the reality of the external reality of the game. 게임의 그 외부 실제 그거 can be perceived 인지될 수 있어. 이게 못해.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그냥 그런 것도 인정하면 돼. 근데 이거 어제 공부비 다 봤거든요. 그 바딜리 스페이스 다 나눠가지고 뭔 말이 맞는데 지문을 풀 때 필요했을까? 그냥 그런 것도 하면 되지 뭐. 게임 속에 있는 바딜리 그 캐릭터의 그 신체 공간이 유일하게 게임 밖의 실제 세계랑 연결될 수 있는 통로다. 그럴 수 있잖아. 맞잖아. 그거랑 게임 플레이어랑 연결돼 있잖아. 맞잖아. 오케이. 그 통로니까. As in the real world. 실제 세계에서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죠. 실제 세계에서처럼. 실제 세계도 그런 같다. Perception, require, 인지라는 거, 뭔가를 인지하고 안다는 것은 요구한다. 액션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이해 가나? 바딜리 스페이스와 통로라는 건 앞뒤에서 말한 문장 이거랑 연결되면 뭔 말이야? 야, 몸이 있어야 인지할 수 있어 이 얘기잖아. 오케이. 넘어갑시다. Players extend. 플레이어들은 확장해 그들의 인지적인 영역. 그냥 그들 인지를 넓혀. 게임 속으로. 오케이. Encompassing the available actions of the avatar. 아바타의 그 행동들을 encompassing 하면서. 여기도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뭔 좀 살짝 건너뛴 느낌도 있어. 맞죠? 넘어갑시다. The feedback loop of perception and action. 인지랑 행동의 피드백은 얘들 씨발 의견 주는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피드는 등에다 뭘 먹이다요. 순환이에요. 순환. 원래 뜻이 순환이야. 계속 뒤에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지. 오케이. 이런 인지랑 액션의 행동의 이 피드백 루프는 다시 부연 설명하면 너가 그 세계를 내비게이트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순환 고리 행동과 인지 그것은 it's now one step removed. 야, 한 단계 제거됐다. 뭔 말인지 몰라. 솔직히 그래. 부연 설명이 있고 이런 게 더 나아요. 여기도 하나의 문장이잖아. instead of 뭐뭐 대신해잖아. 맞아 아니야?
뭐뭐 대신에 뭐뭐가 아니라 이런 표현은 뒤에 몇 줄을 달고 다녀도 사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두 절만 읽으면 돼. 맞잖아. 뭐뭐가 아니라 A다 이거니까. 6월 펄스링부터 읽을게. 그냥 너는 인지의 그 게임 월드를 뭐를 통해서 interaction of the avatar 아바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맞잖아. 맞아요. 너 피드백 이 문장이 난해했는데 맞잖아. 앞 문장에 나온 거랑 맞잖아. 맞죠? 오케이. 연결돼. 5번. The entire perceptual system. 그 완전한 그 전체의 인지적인 시스템은 has been extended into the game world. 게임 월드로 확장돼. 4번, 5번, 3번은 연결이 됩니다. 아니 4번, 5번은 연결이 돼. 맞지 않아? 핵심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맞잖아. 1번, 2번도 그런갑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애매하면 그냥 제시문 읽으세요. 오케이. The difference. 차이점은 뭐냐? that 이하다. 차이점. 그 게임 월드에서의 액션은 can only be explored. 오직 탐험될 수 있다. 뭐를 통해서만? The virtual bodily space. 그 아바타의 그 신체 공간을 통해서만 탐험될 수 있다. 게임 세계는. 그러니까 어떤 강사들은 제시문을 먼저 읽으라는 사람들은 더 디퍼런스를 읽자마자 바로 차이점이 나왔지? 앞에 공통점이 나오겠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어려워. 맞잖아. 다 할 거 해보고 마지막에 제시문 읽고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지. 지문에 대한 어느 정도 계략은 생겼잖아. 게임과 실제 세계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으니 제시문이 그러면은 당연히 위치상 게임 세계랑 현실 세계가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다 이런 얘기 그냥 찾아가면 끝나요. 어디겠어? 어디야? 차이가 생긴 거 어디야? 게임 세계에 대한 인지적인 필드를 확장되는 과정을 계속 다루잖아. 중간 이 지문 어디선가부터 어디야? 3번이죠. 네. 3번이에요. 왜냐면 근거가 두 가지야. 이걸 바로바로 체크하고 풀기는 어렵지만 게임 세계의 그 인지적인 perceptual 필드를 확장하는 과정이 3번부터 시작이 되고 3번 앞에 as in the real world perception require action 여기가 실제 세계에서 처럼이니까 실제 세계랑 그 게임 월드랑 게임 그 virtual 필드랑 둘 다 공통점은 인지가 액션이 필요한다. 여기가 공통점 나온 것도 사실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3번이야. 근데 이게 정답률이 35%야. 애들은 그냥 그 논리 가지고 푼 것 같아. 지문 자체 난이도 좀 어려워. 개인적으로. 맞죠? 그리고 이런 거 다 맞추면 1등급 그냥 1등급 아니야. 고정 1등급이야. 그러니까 1년간 노력해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해봤자 3분이야. 그렇죠? 여기까지 합시다. 네. 밥 먹고 와요. 12시 한 40분까지 와.